다리엘은 버려진 아기로 주워져서 마왕군의 사령관인 베르자 장군에게 길러진 34세의 충성스러운 병사입니다. 오랫동안 충실히 섬겼지만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군대에서 최하위 계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마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악마와 인간은 서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두 종족의 유일한 차이점은 악마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법 능력이 없는 다리엘은 처음부터 다른 장군들에게 망신거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후견인인 그랜드 베르자의 은퇴 후 그의 아들 바슈바자는 그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천상의 장군 중 한 명으로서 첫날 바슈바자는 다리엘을 직위에서 해임하고 궁궐에서 쫓아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이 다리엘은 며칠 동안 숲속을 정처 없이 헤매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고 잠도 거의 못 잔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며 어느 날 아침 그는 원숭이 괴물에게 쫓기는 한 여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적인 반사작용으로 그는 여자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 마법 능력이 전혀 없기에 그는 맨몸으로 괴물을 막아보려 하지만 쓰러진다. 기력이 쇠하고 굶주린 몸으로 돌진하다가 쓰러진 것이다. 괴물은 그를 펀치로 날려버린다. 다리엘은 쓰러진 여자의 가방에서 단검을 발견한다. 마왕군 병사가 인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기지만 그는 단검을 집어 괴물의 가슴에 꽂는다. 전에 보았던 인간 영웅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있었다. 자신을 공격한 괴물이 죽은 것을 보고 여인은 다리엘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는 떠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망토 뒤쪽을 잡고는 그가 마을로 돌아오기로 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 그녀는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제대로 감사하고 싶어 한다. 따뜻한 식사 제안에 마음이 끌린 다리엘은 그녀와 함께 가기로 한다. 룩스 마을에 있는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자신을 말리카라고 소개한다. 그는 심지어 마을의 시장인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만납니다.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공격할 것이므로 그들 주위에서 매우 조심하기로 합니다. 그는 이전 고용주의 아들이 회사를 인수하여 자신을 해고했고 그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즉시 떠나야 했기에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말리카와 그녀의 부모는 그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간청합니다. 갈 곳도 없고 자신을 걱정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날 다리엘과 말리카의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의 길드장인 아버지는 다리엘에게 길드에 등록하여 모험가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모험가의 일은 마을 사람들이 요청하는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약초 채집부터 몬스터 처치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체격을 고려했을 때 그가 그 일에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리엘에게 길드 등록 양식을 건네주고 다리엘은 당황합니다. 인간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시도한다면 실패하고 자신이 악마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변명을 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말리카는 그를 돕기로 결심하고 억지로 그의 손가락을 찌르고 그의 피 한 방울을 서류에 묻힙니다. 다리엘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의식을 치르고 길드에 등록됩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인간이었고 단지 악마 그라네르자와 악마 사회에 의해 길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그에게 모험가가 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한다. 그는 먼저 아우라에 대해 가르친다.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것으로 무기에 주입하여 싸움에 사용할 수 있다. 모험객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는 자신의 아우라에 따라 결정되는데 배기, 찌르기, 방어, 타격의 4가지 유형이 있다. 다리엘은 먼저 베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검을 집어든다. 아버지는 그에게 큰 나무 토막을 주며 절반만 베어도 된다고 말한다. 베는 동작은 슬래시 타입인지 확인하는 좋은 지표입니다. 다리엘은 검 사용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를 검에 주입하여 큰 베는 동작을 취합니다. 나무 토막이 깔끔하게 잘려나가자 말리카와 아버지는 모두 놀랍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찌르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활과 화살로 사과를 겨눕니다. 그는 엄청난 힘으로 사과를 명중시켜 사과가 뒤로 날아가 먼지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 후 그는 바위를 향해 때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망치로 내리쳐 돌덩이를 산산조각 냅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철퇴 공격을 작은 나무 방패로 막아 방어력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리엘은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아버지를 뒤로 날려보냅니다. 이 결과는 다리엘이 4가지 유형 모두의 완벽한 기운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중앙길드에 지원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모험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최고의 조직이죠. 실력도 충분하고 아버지께서 추천서도 써주실 거예요. 하지만 다리엘은 말리카의 눈물을 보고 마을에 남기로 합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다리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험가로 소개합니다. 모두 다리엘을 환영하지만 초록머리 팀원 한 명은 다리엘을 늙은이라고 놀립니다. 그 팀은 가시다 팀으로 마을 유일의 모험가 팀입니다. 가시다는 그의 계급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리엘이 자신의 계급이 예등급이라고 밝히자 가시다는 그를 비웃고 자신의 D등급을 과시하며 그의 길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시다의 건방진 행동에 사과하고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줍니다. 가시다가 하기를 거부하는 많은 요청들을 완료하기 위해 약초들을 모아오는 것입니다. 다리엘은 승낙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그 약초들을 찾는 동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최근에 그곳에서 주변 숲에서 괴물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가시다는 6개월 전에 그것을 사냥하는 임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리엘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다리엘과 말리카는 그 괴물이 가시다가 죽이고 말리카를 구해준 괴물과 같은 괴물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으로 다리엘은 자신도 모르게 첫 번째 길드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날 가시다와 다리엘은 길드 마스터와 함께 퀘스트를 검토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가시덱에 원숭이 괴물을 대신 처치해준 다리엘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애급 모험객에 능가당한 것에 좌절하고 창피해서 가시다는 주인의 책상에서 임무를 받아들고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료하러 달려나갑니다. 다리엘은 말리카와 함께 숲으로 향하고 그녀는 그를 안내하고 주변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가 숲속에서 매우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가시덤불을 지나 짧은 절벽을 오르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녀는 자신도 항상 모험가가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을의 할머니께서 심한 감기에 걸리셨는데 가시다가 약초를 구하러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리엘이 구해준 날 숲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초를 구하러 호빗에게 도착하자 첫 번째 약초를 찾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약초를 찾는 동안 그녀는 사슴 발자국을 발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사냥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사슴을 추적하지만 사슴의 눈은 무섭게 빨갛게 변합니다. 괴물 사슴은 엄청난 높이로 뛰어올라 착지합니다. 거대 거미 괴물과 또 싸우러 갑니다. 말리카는 흥분해서 단검을 꺼내 들고 달려가 둘 다 죽이려 합니다. 대부분 다리엘 덕분에 둘 다 죽이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가시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주목을 빼앗겼다며 아기처럼 울면서 도망칩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리엘은 마을 생활에 잘 적응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가시다가 다리엘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리엘은 사무실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마을 숲에 매우 위험한 화염 속성의 괴물이 나타나 긴급한 수색 요청이 발령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괴물은 매우 강력해서 해양 랭커 이상만 사냥이 허용되지만 마을에는 해양 랭커가 아무도 없어서 결국 인근 마을의 길드의 의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의 길드는 이미 모험가들을 파견하여 괴물을 포위했습니다. 가시다는 길드 사무실에 있을 때 그 의뢰를 보게 되었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길드장은 그가 혼자서 괴물을 사냥하려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가 혼자 사냥을 시도할까봐 길드장은 걱정했습니다. 스스로 위험에 처하고 다른 길드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두 길드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길드 마스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리엘은 가시다를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자원합니다. 말리카는 그에게 자신이 채취한 약초로 만든 약품을 건네줍니다. 다리엘은 화염 사신낫이 목격된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는 몬스터가 남긴 거대한 흔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다른 길드 모험가들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해합니다. 그는 가시다가 괴물을 쫓아 자신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다리엘은 자리를 지키며 거대한 뱀과 싸울 준비를 하지만 괴물은 그를 무시하고 가시다를 계속 쫓습니다. 가시다는 화살을 쏘려만 하지만 화살은 단단한 비늘에 튕겨져 나갑니다. 다리엘은 뒤에서 공격하지만 너무 얕은 상처만 입힙니다. 괴물은 다리엘에게 꼬리를 휘두르려 하고 자신의 검으로 막으려 하지만 검이 부러진다. 다리엘은 날카로운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고 찌르고 치는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 조각을 괴물의 입속으로 던져 뱃속을 폭발시킨다. 효과가 있었고 불꽃 사신낫 괴물은 그의 발 앞에서 죽는다. 그 후 다리엘은 말리가 준 해독제를 가시다에 물린 상처에 바르고 다른 상처에는 지혈초를 뿌려 출혈을 멈춘다. 그렇게 그들은 마을로 돌아간다. 다음 날 가시다는 집에 와서 다리엘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인사한다. 그는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부상에서 회복한 후 그의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한편 마왕성에서는 강력한 영웅 파티와의 전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천계의 한 장군이 돌아옵니다. 그녀는 강력한 영웅 파티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천계 장군들의 새로운 보좌관 탓으로 돌립니다. 그가 적을 제대로 정찰하지 못했고 새로운 창병이 파티에 합류했다는 것을 보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바슈바자는 그를 즉시 해고합니다. 다리엘이 해고된 이후 4번째 또는 5번째 보좌관의 해고입니다. 다리엘 해고 이후 4번째 또는 5번째 보좌관이 해고된 셈입니다. 장군 중 한 명인 다로이가 다리엘을 재임명할 것을 제안하며 그가 항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뛰어난 전략가일 뿐 아니라 부하들의 건강까지 챙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슈바자는 그를 너무나 싫어해서 피가 끓을 정도이며 그런 선택을 거부합니다. 어느 날 밤 다리엘은 마을에 빈집이 많은 이유를 마을 원로에게 묻습니다. 마을 원로는 마을 너머에 미스릴 광산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비로운 성질을 지닌 매우 귀한 금속 광산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이용해 탁월한 성능의 최고급 무기를 만들고 악마는 이것으로 마법 장비를 제작합니다. 이로 인해 광산을 장악하기 위한 인간과 악마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럭스 마을은 미스릴 무역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기에 숙박마을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시장이 어렸을 적 악마들이 광산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럭스 마을은 서서히 쇠퇴하여 결국 멸망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다리엘은 미스릴 광산에 몰래 들어가기로 합니다. 군장성의 보좌관으로서 광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그이기에 광산 노동자들이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노동자들은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한 명과 협상하여 미스릴을 좀 구해 럭스 마을 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빈 상자를 머리에 쓰고 문을 통과합니다. 이상하게도 숨을 곳이 필요한 경비병이 없습니다. 그는 광산에 군인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누가 자신을 해고된 이후로 그가 광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상행도로 들어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라고 소리칩니다. 넓은 얼굴과 형광빛을 띠는 얼굴 특징을 가진 노커라는 작은 존재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즉시 다리엘을 알아보고 신나게 그를 맞이하고 그도 똑같이 열정적으로 손을 흔듭니다. 그들은 그를 껴안고 줄을 서서 그에게서 한 명씩 쓰다듬는 것을 받으며 그가 최고의 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슈바즈의 명령에 따라 이전의 4배에 달하는 미스릴을 공급받는다고 전합니다. 바슈바즈의 명령해 이전보다 4배나 많은 미스릴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새 경영진으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며 이전의 안전을 위해 배치되었던 병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철수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되었던 병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철수했습니다. 악마 병사들이 광산에 들어오자 그들의 격렬한 항의는 갑자기 중단됩니다. 다리엘은 재빨리 큰 바위 뒤에 숨습니다. 새 지휘관은 노커들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충분한 미스릴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고함을 칩니다.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다음 날까지 준비하라고 위협하며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하라고 합니다. 지긋지긋해진 노커 중 한 명이 반항하며 지휘관의 머리를 칩니다. 격분한 그는 병사들에게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노커들이 훈련된 병사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리엘은 병사에게 삽을 던져 첫 번째 마법 주문을 방해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칼을 들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천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악마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추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계속 공격한다면 그와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지휘관은 그를 비웃으며 병사들에게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한다. 몇몇 병사들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지만 다리엘은 그들이 주문을 외우려면 최대한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집중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노커 중 하나가 공격하려고 한다. 거의 의식을 완료한 병사를 공격하려 한다. 다리엘은 그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병사가 그를 다시 차버립니다. 이를 본 다리엘은 그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명예로운 병사로 훈련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와 똑같이 말입니다. 그는 노커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며 그들의 도덕심에 호소하려 합니다. 그들은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이며 그들을 죽이면 그들은 병사가 아니라 살인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은 지휘관이 다리엘을 공격하고 병사들에게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재로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할 때까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사들은 각 원소의 의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리엘은 각 원소 의식의 지속 시간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공격 타이밍을 맞춰 의식 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병사들을 제압합니다. 지휘관은 흥분하여 그에게 마법을 걸지만 다리엘은 검으로 가볍게 맞고 검을 그의 목에 겨눈 채 지휘관을 땅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지휘관은 자신이 민간인이라며 다리엘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무도회에서 바슈바자 경과 친해졌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후 주님은 그에게 광산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고귀한 다리엘은 검을 휘둘러 지휘관의 머리를 깎아주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명령합니다. 지휘관은 즉시 동의하고 병사들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감사하는 광부들은 다리엘에게 지휘관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다리엘은 마을로 돌아와서 촌장에게 광산을 되찾았다고 보고합니다. 대신 그는 시장에게 노커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스릴 광산이 인간의 통제에 돌아옵니다. 노커들은 광산 전체의 지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안내자로서 그곳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광산 전체의 구조에 정통하기 때문입니다. 광산 채굴이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럭의 마을로 몰려들고 그곳은 다시 번화하고 번영하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바슈바자의 지휘 아래 심각한 관리 부실로 인해 마왕군은 계속해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스릴 광산의 손실로 인해 미스릴 공급이 결정타였습니다. 마왕은 그를 끌어다 왕좌의 방으로 끌고 가 그의 실수를 벌했습니다. 바슈바자는 미스릴 주간 할당량을 부당하게 4배나 늘려 왕이 여러 번 만들지 말라고 했던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광부들은 과로하여 악마들에게 반기를 들었고 왕은 그것을 심각한 실수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다리를 다시 데려와 일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바슈바자의 아버지가 다릴처럼 훌륭한 병사들을 가까이 두는 지혜가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자 바슈바자는 격분하여 법정 밖에서 난동을 부린다. 마을이 활기찬 가운데 말리카는 다릴에게 결혼을 청하지만 가시라와 캠벨타운 모험가들의 리더인 패티바텐의 싸움에 끼어든다. 럭스 마을에 디귿 모험가가 2명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패티바텐은 미스릴 광산 사건은 단순한 행운이었다며 그들의 능력을 조롱하고 광산 관련 일을 모두 빼앗겠다고 말한다. 데릴은 불꽃 죽음 10년 괴물을 처치한 것이 캠벨타운 모험가의 임무였지만 자신과 가시라가 전적으로 해결했다고 반박합니다. 피니베이트는 할 말을 잃고 광산에 대한 주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중앙길드의 외교관인 베스퍼드 씨가 대리를 만납니다. 그는 노커들과 협상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그들은 대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대릴은 그들이 이용당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악마 군대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기에 외부인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마 압제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로 다리를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스퍼드 씨는 다릴에게 노커들과 길드 간의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다릴은 수락했습니다. 다릴이 광산에 도착하자마자 노커들에게 베스퍼드 씨의 말이라도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즉시 협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광산을 나서던 다릴은 악마왕을 대신한 방송을 듣게 됩니다. 녹스들을 배신한 것에 대해 용서하고 그들에게 돌아와 악마들을 위해 일하라고 촉구한다. 다릴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찾아 나선다. 확실히 발표자는 그의 군대 시절 친구인 리제트였다. 리제트는 자신과 모험가 사이에 거대한 물벽을 만들고 그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다릴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그가 다릴임을 깨달은 리제트는 옛 친구를 껴안는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다릴은 리제트에게 자신이 사실은 인간이라고 사실을 말합니다. 리제트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리제트는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며 마물들에게 모든 일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마왕이 바슈르 바자트를 질책한 이후로 그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리제트는 마왕의 명을 받들어 노커들과의 화해를 위해 그리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노커와 같은 반인반수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는 악마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그는 데릴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려 하며 레이디 드로이가 그의 복귀를 주장해온 4명의 장군 중 1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리제트는 마법을 사용하여 데릴을 강제로 데려가려자 하지만 데릴은 오라를 다루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그를 막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데릴은 베스트레드 씨에게 리제트를 데려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는 인간이 미스릴 독점을 이용해 시장 가격의 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일부를 악마들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미스릴이 인간과 악마 모두에게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악마들이 반드시 광산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신 인간은 그러한 폭력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소량의 미스릴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리제트는 악마들이 미스릴이 절실히 필요하며 높은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비 근무 중인 피디비토는 이에 항의하며 데릴이 막아선 단검으로 리제트를 공격합니다. 베스트레드 씨는 피디비톤에게 그가 고용된 것은 경비와 호위일 뿐이라며 중단시키고 데릴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다음날 베스트레드 씨는 데릴에게 옛 미스릴 공방을 찾아 다시 가동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피디비톤은 이미 캠벨타운 모험가들과 함께 와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미스릴 광산이 예전에는 캠벨타운의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다릴이 다시 장악했으므로 피디비톤은 작업장에 대해 더욱 단호했습니다. 스미스라는 노인이 중앙길드의 요청으로 숙련된 미스릴 대장장이로 마을에 옵니다. 그는 다릴에게 작업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다릴은 그 공방이 캠벨타운의 통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스미스는 공방으로 가서 거만한 피디비톤에게 거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피디비톤은 그를 거의 무시하고 공방 한 구석에서 일하게만 허락합니다. 그는 다시 미스릴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다른 대장장이들은 금속을 재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스미스는 거대한 검을 만들어 올바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데릴의 기운이 얼마나 쉽게 흡수되는지 다릴은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저항도 느끼지 않고 거대한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피디비토는 전에 스미스를 얕잡아 본 것을 사과하고 그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지만 처음의 무례함 때문에 그는 거절합니다. 나중에 스미스는 자신의 진정한 목표는 4가지 유형의 완벽한 기운을 가진 데릴이 사용할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방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미스릴을 몇 개 훔칠 수 있었고 조수와 함께 집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밀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일종의 마법 장비인 에탄올 용광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릴은 필요한 마력을 공급해줄 레젯에게 부탁하는데 레젯은 친구인 다릴의 부탁이라 한 번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후에 피디비토는 다릴에게 캠벨타운과 팀을 이루어 중앙길드와 싸우라고 합니다. 중앙길드가 광산 수익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은 광산 수익의 대부분을 자기들만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캠벨타운이 동맹을 맺으면 럭스 마을을 더 잘 대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동맹을 맺는데 동의한다면 말이죠.
다릴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격분한 피디비토는 그에게 다음날 마을 광장에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장은 결투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한 참가자가 항복하거나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 결투는 계속됩니다. 결투의 결과는 아마도 광산 소유권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투에서 사람이 죽더라도 살인자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투를 개인적인 복수를 실행할 기회로 이용합니다. 다릴의 목숨을 걱정한 모두가 그에게 결투를 포기하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캠벨타운이 광산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릴은 자신이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스미스는 그에게 결투를 위해 미스릴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음날 아침이 오고 두 대결자는 광장에서 만납니다. 피디비토는 미스릴로 부분 제작된 방패와 칼을 들고 있다. 데릴은 아주 간단하고 작은 순수 미스릴 단검을 꺼낸다. 피디비톤이 그의 무기를 비웃는 동안 데릴은 바위를 던지는데 피디비톤은 그의 얼굴 근처에서 폭발할 때에야 그것을 알아차린다. 피디비톤은 공격하려고 달려들지만 데릴은 그를 단검의 칼날을 늘리면서 막아선다. 피디비톤은 틈을 발견하고 그의 칼로 공격하려 하지만 데릴은 단검으로 효과적으로 막는다. 그는 피디비톤의 방패를 내려치며 방패를 둘로 쪼갭니다. 스미스가 배경에서 해설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칼이 헤르메스 검이라고 설명하며 보통 무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용자의 기운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했고 데릴은 완벽한 기운을 지녔기에 검의 형태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데릴은 피디비톤의 칼날을 산산조각냅니다. 피디비톤의 모험가 중 한 명이 미스릴 장검을 그에게 던집니다. 데릴은 자신의 검을 채찍으로 변형시켜 피디비톤의 장검을 산산조각냅니다. 첫 공격, 데릴의 빠른 승리를 알립니다. 피디비톤은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말리카는 기뻐서 데릴을 축하하며 껴안습니다. 나중에 중앙길드의 베스퍼드 씨가 데릴에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캠벨타운과 그 길드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릴은 처벌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지 묻고 결투로 인한 집의 피해를 길드가 수리하도록 요청하며 그의 명예와 재능을 인정합니다. 베스퍼드는 데릴에게 중앙길드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고 말리카가 이를 듣습니다. 데릴은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던 데릴에게 말리카가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그녀는 데릴이 중앙길드에 갈 것이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데릴이 잘 해낼 거라고 격려하며 자신은 데릴이 재능이 뛰어나니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럭스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데릴이 해온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데릴은 이미 중앙길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마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중앙길드의 제안을 거절했고 자신은 마을을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말리카는 너무 안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데릴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키스합니다. 마왕성에서는 바슈바자가 아버지 그란베르자를 만납니다. 그란베르자는 바슈바자에게 청계장직에서 물러날 때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느냐고 묻습니다. 청계장직을 사퇴할 때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느냐고 묻습니다. 바슈바자는 그가 데릴이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의 삶과 바슈바자에게 그를 넘겨준 것은 그에게 행운을 전하고 그의 새 직책을 축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에게 행운을 전하고 그의 새 지위를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랜버는 그에게 데릴의 안부를 묻고 바슈바자는 흥분하며 그가 장군들을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아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그는 그를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는 바슈바자에게 데릴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지만 바슈바자는 다시 한번 거절하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시장은 데릴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들었고 데릴이 마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데릴에게 마을의 수장직을 제안합니다. 데릴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말리카와의 결혼 허락을 요청합니다. 허락을 받자 그는 말리카에게 청혼하고 그녀는 기꺼이 승낙합니다. 이것은 데릴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1년 후 데릴과 말리카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데릴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인 그랜버자를 따서 그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말리카와 그녀의 가족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고 그들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마을 의장이었고 그의 치하에서 미스릴 가공 사업은 마을이 점점 커짐에 따라 번창했습니다. 스미스는 노령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미스릴 세공에 대한 열정을 따라 공방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가시라는 다릴에게 영웅이 마을에 온다고 알립니다. 영웅은 가장 강한 모험객에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마왕을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앙 길드에서 데릴은 영웅이 무서운 늙은 수염난 남자로 무자비하게 악마들을 죽였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마군의 조력자로 인식될까 두려워 데릴은 얼굴을 가리고 영웅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 레이디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최근에 옛 영웅이 은퇴한 후 그 칭호를 얻었고 마왕과 싸우기 위한 완벽한 미스릴 무기를 얻기 위해 마을에 왔습니다. 그녀와 일행은 시장집의 숙소를 제공받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온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미스릴 무기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유일한 미스릴 공방을 견학했습니다. 스미스는 죽기 전에 그곳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사카이라는 소년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는 현재 최고의 미스릴 대장장입니다. 사카이는 스미스가 가르쳐준 대로 영웅 여성의 손을 만져 그녀가 슬래시 유형임을 알아챕니다. 사카이는 스미스가 가르쳐준 대로 영웅 여성의 손을 만져 그녀가 슬래시 타입임을 알게 됩니다. 감탄한 그녀는 두 번째 목표를 밝힙니다. 그녀는 파티의 네 번째 구성원을 찾고 있으며 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네 번째 구성원을 결정하기 위한 대회를 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선발 방식은 3명의 파티원과 모든 참가자 간의 1대1 대결입니다. 영웅의 파티원들은 주방 용품을 사용하여 싸웁니다. 핸디캡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참가자들은 패배합니다. 갑자기 화살이 여인의 얼굴을 스치며 날아갑니다. 가시라는 멀리서 화살을 쏘았고 계속해서 그녀를 향해 쏘고 있습니다. 여인은 화살이 날아온 방향으로 돌진하며 공격자의 강력한 힘을 감지합니다. 가시라는 길을 이용해 땅에서 화살을 들어 올려 다시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화살들을 베어 떨어뜨립니다. 가시라는 다음 공격을 준비하지만 여인은 가시라를 죽였을 공격을 활성화합니다. 다리엘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개입해야만 합니다. 가시라는 마을에 수치를 안겨준 것에 대해 다리엘에게 사과하지만 다리엘은 그를 마을에서 가장 강한 모험가로서의 노력에 대해 칭찬합니다. 1년 안에 가시라는 D급에서 B급으로 레벨업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감지한 레이디는 다리엘을 시험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 레이디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기술인 스카이랜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리엘은 이 공격을 이미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직 영웅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성공적으로 방어합니다. 여인은 그에게 자신의 파티 마지막 자리를 간절히 제안하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과 그녀의 파티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다리엘은 가족과 함께하고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한때 자신의 가족이었던 라이짓, 그랜버자, 그리고 레이디 다로이와 같은 악마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여인은 마왕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엘을 미행하며 그를 알아내기로 합니다. 하루 종일 그녀는 그가 마을 사람들의 심부름을 돕고 공영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다리엘이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이 백성을 돌보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하늘종 달새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의 스타일을 보고 따라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것과는 다르고 이전 영웅 앨런셀과 더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다리엘이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하자 레이디는 화가 나서 그에게 다시 악마와의 싸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다리엘은 인간 영웅이 먼저 마왕을 죽이려고 나섰고 악마들은 단지 방어를 위해 싸울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레이디는 이를 일축하며
악마 장군 중 한 명인 베지틴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알란셀의 아내와 아들을 필요 없이 죽였고 그로 인해 그는 무자비한 괴물이 되어 가족의 죽음을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리엘은 양측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며 어느 쪽도 악한 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레이디는 그의 강한 가치관과 힘에 감동하여 그에게 자신의 기량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리엘은 오랜 전쟁을 멈추게 설득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라이제트는 다리엘을 찾아가 미스릴 사건의 중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여 그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특별 직책인 특무직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4명의 천상의 장군 중 1명인 레이디 크시비엔테스의 등장으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라이제트가 다리엘의 행방을 알고도 다로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벌합니다. 하지만 말리카의 분노에 그녀는 예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리카의 분노에 직면하여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예의를 차리게 됩니다. 그녀는 다리엘에게 미스릴 공급의 통제권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따르기를 거부한다. 말리카의 노려보는 시선에 겁먹은 시비엔테스는 대화 장소를 야외로 옮기고 그녀는 힘으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한다. 하지만 다리엘은 계속해서 그녀를 거듭해서 때린다. 좌절한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지오스톰으로 마을을 파괴하고 나중에 미스리를 찾는 것이다. 다리엘은 랜슬의 그것처럼 거대한 스카이랜드를 풀어 폭풍을 삼킨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키가 큰 만큼 떨어지지만 다리엘과 라이제트가 그녀를 구합니다. 패배를 인정한 지피엔테스는 그에게서 미스리를 구입하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니다. 다리엘은 레이디와 그녀의 일행이 미스릴 공방을 방문했을 때 악마 지피엔테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우나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말다툼을 벌입니다. 다리엘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양쪽 모두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서로 계속 다툽니다. 말리카는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기 위해 결투를 제안합니다. 다리엘은 결투와 그 조건을 감독하기로 결정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다음날 아침 결투가 시작됩니다. 둘 다 호각세이고 오랫동안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다리엘의 아들 그랜드가 밀고 나옵니다. 말리카의 팔을 잡고 두 사람의 결투 중간으로 달려간다. 그들의 공격 중 하나에서 나온 큰 바위가 떨어지려 한다. 하지만 주비안테스가 마법으로 공중에서 파괴한다. 이로 인해 레이는 마침내 악마들의 선함을 깨닫게 되고 두 사람은 잘 지내게 되어 결투를 끝낸다. 다리엘은 이것이 결투의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악마와 인간의 통합 가능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마왕의 법정에서는 그랜버자는 왕에게 자신의 손바슈바자는 그의 천상의 직책을 버렸기에 천상의 장군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1년 넘게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왕은 그가 자신의 아들보다 자신이 키운 조수 다리엘을 훨씬 더 걱정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왕은 그가 계속 알고 있던 다리엘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어느 날 레이디 파티원 중 한 명이 손님을 퀘스트 중 다리엘을 만난 후 다리엘에게 데려옵니다. 그는 그 손님이 역사상 최강의 영웅 알란셀이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피에 굶주린 살인마로 기억하며 다리엘은 그를 자기 집 문간에서 보자 겁에 질린다. 하지만 그는 알란셀이 마을 아이들과 다정한 노인처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는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영웅 중 한 명을 직접 만나게 되어 기뻐 날뛰었다. 다리엘은 그를 집으로 초대하고 마을에서 마법을 쓰지 말라고 크시비안테스에게 경고한다. 그는 사냥개처럼 마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란셀은 제자를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 마을에 왔다고 말한다. 여자분, 그가 그레네르바의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입은 부상에서 회복되었으니 이제 그는 완치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설적인 영웅의 훈련을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앨런셀은 사인을 해주면서 그녀의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합니다. 그녀의 검술이 향상된 것을 알아차리고 누구에게 훈련받았는지 묻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다리엘이 그녀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앨런셀은 다리엘에게 자신과 검술 시합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저하지만 다리엘은 또래들의 압력에 못 이겨 받아들입니다. 그는 싸움 전에 알란셀이 든든한 식사를 하도록 설득하며 시간을 끕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피크닉을 즐깁니다. 알란셀은 다리엘의 집에서 마법을 감지합니다. 그의 행동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그 근원으로 던져 크시비안테스의 발을 묶습니다. 그는 집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죽이려 하지만 다리엘에 의해 막힙니다. 다리엘은 자신의 마을 안에서 누구도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남자는 싸우고 다리엘은 간신히 자신과 크시비안테스를 방어합니다. 다른 사람도 4가지 아우라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 알란셀은 다리엘에게 영웅이 되어 함께 악마들을 파괴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거절에 두 사람은 동등한 힘의 스카이랜드를 펼치고 서로를 무효화한다. 알란셀은 그에게 왜 그토록 악마의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묻는다. 다리엘은 악마와 인간이 공존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악마들에게 길러진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0년 전 전직 장군 베시틴이 아기였던 그를 발견하여 그란베르자에게 맡겼다고 설명한다. 점들을 연결하며 알란셀은 다리엘이 오래전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리엘이 이 사실을 처리하기도 전에 알란셀은 막 도착한 그란베르자의 불공격을 막아냅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알란셀을 그란베르자가 포옹합니다. 그는 다리엘이 5살이 지나자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인간임을 알았지만 그를 버릴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처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알란셀은 분노를 참으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악마들에게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쏟을 수 있었던 시간을 잃은 것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그에게 오늘날의 힘을 주었습니다. 알란셀은 그 자리에서 그란베르자를 죽여 복수를 다짐합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을 준비하지만 말리카가 나타나 둘 모두에게 아기 그란과 손주를 안겨줍니다. 그들은 아기 그란과 손주를 봅니다. 두 위대한 전사는 아기를 보자 서로의 다툼을 잠재웁니다. 앨런셀은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가 될 수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는 바슈바자가 자신을 최고 지휘관으로 만들 의식을 기다리지만 텅 빈 홀 들어섭니다. 아무도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금에 상처를 비비는 듯 모든 하인들은 다리알이 모든 일을 했다며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슈바자는 결국 감정을 폭발시켜 건물을 날려버리고 다리알을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리알의 집으로 돌아와 그의 새아버지는 함께 맥주를 마시며 그랜과 놀고 있습니다. 알란셀은 과거와 화해하고 그랜버가 훌륭한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두 사람은 악수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란셀에게 계속 훈련을 받으라고 요청하며 분위기를 망칩니다. 다리알은 좋은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왜 여전히 마왕을 물리치겠다고 고집하는지 묻습니다. 알란셀은 영웅이 항상 마왕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며 그를 물리치면 풍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알란셀은 그것이 단순한 선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왕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길드는 마왕을 쓰러뜨리면 인간이 우월한 종족으로 진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길드는 마물들이 마왕에게서 마법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를 물리친다면 중앙길드조차 마법을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전투에 탐욕스러운 의도가 드러난 후 앨런셀은 레이디에게 여전히 싸울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레이디는 자신의 영웅으로서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파티핏이 급히 들어와 모두에게 미스릴 광산이 괴물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알립니다. 제비안서스는 자신의 바람 능력으로 모두를 광산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들은 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괴물을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경비병들이 다치지 않고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커들은 여전히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저없이 다리알은 노커들을 구하기 위해 광산으로 달려갑니다. 알란셀이 그를 따라갑니다. 히어로 레이디와 그녀의 일행, 그랜버자와 제비안서스가 힘을 합쳐 괴물과 싸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리알과 알란셀은 노커들이 아래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잔해 속에서 용과 같은 괴물이 그들을 향해 내려온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하늘을 가르는 마법을 시전하고 용은 땅에 쓰러진다. 하지만 곧 일어서서 다리알을 향해 포효한다. 다리알은 괴물을 향해 손을 내밀고 괴물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날아간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그란베르자는
제비안서스와 함께 마왕성으로 돌아간다. 나머지는 노커들과 부상당한 경비병들을 구출한다. 광산 노동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랜버자는 성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아들에게 비밀의 방에 대해 따지러 갑니다. 비밀의 방은 성 안에 숨겨진 방으로 모든 헥스, 즉 너무 강력하고 위험해서 금지된 마법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마치 다크웹과 같은 곳이죠. 그랜버자는 광산을 공격한 괴물에게서 아바슈르바즈의 흔적을 감지했고 그가 헥스를 사용하여 괴물을 조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마법 능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일장연설을 한다. 잘못된 일에 능력을 낭비하고 다리엘에게서 배웠어야 했다고 말이다. 아바슈르바즈는 인간과 친구가 된 아버지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반박한다. 괴물의 A를 통해 아버지를 봤기 때문이다. 그랜버자는 아바슈르바즈가 정신동조 헥스를 사용했음을 깨닫는다. 이는 주술사의 마음을 침범하여 서서히 자아를 잃게 만드는 초금단의 헥스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아바슈르바즈는 용 괴물을 불러 광산으로 데려가게 한다. 두 영웅이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물리치려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광산에서는 다리엘이 모든 광부들을 구하려다가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대한 존재에게 마주칩니다. 그것은 마법의 대지 짐승 기간토마키아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감의 친구 살라만드라, 즉 용 괴물이 그렇게 화가 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한다고 말합니다. 다리엘의 선한 마음을 알아본 거인은 그에게 보상으로 그의 헤르메스 검에 있는 미스릴 구조의 제약을 일부 해제해 줍니다. 나중에 다리엘은 그란베르자로부터 바슈바자야말로 살라만드라를 조종하고 있으며 4마리의 전설적인 짐승들과 함께 럭스 마을로 알란셀, 레이디와 그녀의 일행을 죽이러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리엘의 첫 번째 조치는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말리카는 그에게 행운을 빌며 장갑과 반지를 건넵니다. 그와 다른 전사들은 바슈바자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자마자 바슈바자의 신병들은 다리엘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고 그가 결혼했는지 묻습니다.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바슈바자는 먼저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리엘은 자신의 검을 채찍으로 변형시켜 살라만드라를 제압하고 크시비안티스는 강력한 바람의 힘으로 살라만드라를 땅으로 밀어붙입니다. 다리엘은 스카이렌을 풀어 검으로 바슈바자를 베며 광산 장악에 대한 협상을 통해 화해를 청합니다. 바슈바자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대신 자신의 꿈인 마족과 인간의 갈등을 종식시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진짜 의도는 영웅들을 죽이고 모든 인간을 없애 갈등을 끝내는 것입니다. 에렌, 네오니? 두 사람은 계속 싸우고 바슈바자는 다리엘을 벽으로 몰아붙인다. 다리엘은 바슈바자의 놀라운 마법, 실력과 강력한 헥스를 사용하는 능력을 칭찬한다. 그 말에 짜증이 난 바슈바자는 영웅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헥스를 사용하여 악마처럼 2개의 뿔과 꼬리를 돋게 한다. 동시에 다른 이들은 살라만드라와 싸우고 있다. 영웅 파티 일원이 몬스터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돔 형태의 벽을 만들고 나머지 일원들은 전력으로 공격합니다. 두 베테랑 알렌첼과 그란베르사는 재빨리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다리엘에게 지시받는 것입니다. 다리엘은 그가 불덩이 마법에 사용한 주문을 알아보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헤르모스 검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운을 거대한 빗줄기로 변해 마법을 파괴한다. 저주는 바우바즈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그를 어두운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한다. 그는 새롭게 솟구치는 힘으로 다리엘을 공격해 벽에 밀어붙인다. 정신동조 저주가 너무 강해져 마법이 넘쳐 흐르면서 다리엘은 바우바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바우바즈는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천상의 장군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몇 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다. 바우바즈가 10살 때 그랜버자는 다리엘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을 그의 형이라고 소개했다. 바우바즈는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다리엘과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에 잠겼다. 그는 훨씬 더 나이가 들고 마법에 능숙해질 때까지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랜버자는 은퇴하여
그에게 장군직을, 다리엘을 그의 보좌관으로 주었다. 그의 끊임없는 외로움은 증오와 쓴 뿌리로 변했고 다리엘을 때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만들었다. 다리엘은 마침내 바우바즈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공유된 생각으로 전달하려 한다. 그는 자신이 그랜버자 가족에게 속하지 않았고 마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가 처음 바우바자를 만났을 때 그는 좋은 형이 되려고 굳게 결심했다. 그에게는 형제였지만 이제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우바자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다리엘의 말이 바우바자에게 전해지면서 저주가 풀리고 바우바자는 원래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저주가 풀리면서 바우바자는 더 이상 살라만드라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살라만드라는 날뛰지만 바우바자는 자신의 목숨을 대꽃가로 잠시 동안 그것과 하나가 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바우바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죽기 전에 가족과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랜버자와 다리엘은 괴물을 추격해 없애고 바우바자를 구합니다. 다리엘과 다른 이들은 그의 집으로 돌아오고 말리카가 잔치를 차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한 남편을 보자 말리카는 그를 껴안는데 너무 세게 껴안아 거의 죽일 뻔합니다. 동시에 바우바자는 악마 왕에게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는 추방하고 첫마디를 하는 바우바자, 큰형인 바우바자, 모두 인간과 악마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바우바자는 자신이 다친 사람들, 예를 들어 노커들을 돕기 위해 떠나고 지식을 쌓기 위해 세계를 여행합니다.